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영종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명보험 신탁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해피투모로우 30 전문 강사 이영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상속 대책으로서 생명보험 신탁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신이 사망한 뒤 남겨진 가족이 생명보험금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보험 신탁이라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잘 활용하면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이 보험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2010년 프루덴셜 생명이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과 함께 보험업계 최초로 생명보험 신탁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보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신탁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신탁은 말 그대로 생명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서비스로 일반적인 생명보험과는 달리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신탁은행에 맡겨두는 방식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생존 중에 신탁 계획을 함께 체결하면 사망 이후 신탁은행은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계약자가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일시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한국에서도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설정해 신탁회사가 이를 관리, 운용하고 지정된 수익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이를 신시장을 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생명보험 신탁은 일반적인 생명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생명보험 신탁이란 생명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탁은행 등 신탁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신탁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자신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고 자신이 정한 목적에 따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운용, 관리하게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신탁기관이 바로 신탁은행이며 보험금 관리와 지급을 책임집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생명보험 신탁은 신탁은행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금을 신탁은행이 수령해 계약자가 사전에 정해둔 방식과 일정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보험금 수령인을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일정한 범위의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급 방식도 일시금 혹은 연금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생명보험 신탁은 수령인과 지급 방법을 훨씬 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계약자의 의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신탁의 개념은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나 이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신탁의 기본 구조를 보면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재산을 맡아 관리 운용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신탁 재산을 운용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생명보험 신탁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족 신탁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 재산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신탁이 보험금의 분배 및 활용 방법을 사전에 정해두는 데 목적이 있다면 가족 신탁은
보다 폭넓은 재산의 관리와 승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자녀 등 가족에게 맡기고 향후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나 고령으로 인한 재산 운용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보험 신탁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사례를 통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 수령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미성년자가 거액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 신탁입니다.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하면 미성년 수령자의 성장 과정에 따라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기간에는 매월 70만 원, 이후 대학 졸업까지는 매월 100만 원 등으로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갑작스레 많은 돈을 받아 낭비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외에도 최근 고령화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명보험 신탁이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망 시에는 장례, 매장, 납골, 유품 정리 등 처리해야 할 사무가 많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묘지 선정, 사망자와 그 배우자의 제사, 묘지 관리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인이 없는 독신 고령자의 경우 사망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및 실무를 처리해 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기 위해 사후 사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 후견 계약과 함께 체결하면 노후부터 사망 이후까지 절차를 일관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고령 독신 세대의 사후 절차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최근 일본의 일부 금융기관은 이처럼 늘어나는 고령 독신 세대의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사후 사무를 대행할 사후 사무 수임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탁회사와 생명보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시 지급할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신탁재산으로서 전환되어 신탁회사가 이를 관리하게 되며 신탁회사는 사전에 체결한 사후 사무 위임 계약에 따라 장례, 채무정산, 유품정리 등 사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수임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사후 사무 위임형 생명보험 신탁은 가족이 없는 고령자들이 사망 이후에도 자신의 뜻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명보험 신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듣고 보니 생명보험 신탁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할 경우 주요 장점으로 보험금을 분할 지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하면 유족이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1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을 갑작스럽게 받았을 경우에
자금 관리에 익숙하지 않다면 단기간 내에 보험금을 탕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하면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이나 생활에 필요한 시점에 맞춰 교육비나 생활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보험금이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분할 지급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수령인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신탁에서는 수익자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제1수익자, 제2수익자 등 복수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명보험 신탁에 가입하면서 아내를 제1수익자로, 아들을 제2수익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먼저 아내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후 아내가 사망하면 남은 보험금은 아들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수익자는 가족 외의 인물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지정된 시설이나 단체 등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자 지정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생명보험 신탁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 신탁의 장점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생명보험 신탁의 단점은 없을까요? 예,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신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신탁은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운용, 관리하는 신탁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탁계약 체결 시 수수료, 금전 신탁 설정 수수료, 그리고 신탁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둘째, 신탁 가능한 보험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생명보험 신탁을 이용하기에 최소한의 보험금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액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한 제도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취급 보험회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명보험 신탁을 이용하려면 제휴된 신탁은행 또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 신탁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보험 대리점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넷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탁은행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수령인이 실제로 그 자금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나 생활비 등 특정 용도로 계획되었더라도 수령인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신탁은 완전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그 한계와 더불어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보험 신탁을 고려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생명보험 신탁이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한지 정리해 주세요. 생명보험 신탁은 특히 가족 중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 환자가 있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첫째,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생명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자금이 낭비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하면 보험 계약자는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목적에 따라 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매달 200만 원씩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설정해 두면 신탁은행이 지정된 일정에 따라 지급을 실행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일부를 관리하고 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지도권자라는 사람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수익자에게 치매 위험이 있는 경우에 치매 환자는 자산관리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직접 수령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생명보험 신탁을 설정하면 신탁회사가 대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둔 남편이 생명보험 신탁을 설정하면 아내가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없는 부부는 사망 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신탁을 이용하면 계약자가 의도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령인을 호적상 배우자나 친척이 아닌 지정한 타인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넷째, 공익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생명보험 신탁은 NPO,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의미 있는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미리 지정한 공익법인에 기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최근 금융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즉 일본의 생명보험 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이 시대적 니즈에 맞춰 진화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